안녕하세요, 오백만개미입니다. 오늘은 카페24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반기보고서 보시면 아울러 언택트 소비의 확산, 인플루언서 커머스의 성장, 중대형 기업들의 DTC 유통채널 확보 움직임 등 시장 여건 변화는 당사 솔루션에 대한 수요와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전부터 일정하게 예상하던 시장이 올해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이쪽 시장에 참여하는 카페24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갈지 관심을 가져보아야겠죠. 카페24가 차트만 봐서는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기업의 가치하고 비교해서 비싼지 저렴한지 판단을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올랐다 해서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더 큰 상승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카페24의 차트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지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조지표로 기간이라고 검색해서 보유수량을 넣고 기간 보유수량을 캔들 차트에 드래그해서 Y축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매수를 할 때 차트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간이 이 시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 샀죠. 과거에 이런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여기서 기간이 사죠. 기간이 사고 나서 기간이 매도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이론 공부할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이 팔 때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꼭 그렇진 않고 기관이 매집을 한 다음에 익절을 할 때 우상향이 나오는 경우가 잦더라. 근데 어쨌든 저희가 승률을 높이려면 개인보다는 좀 더 돈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을 때 승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들과 함께 매매를 해도 시장으로부터 돈을 어느 정도 지키고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기관이 매집을 할 때 왜 기관이 매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카페24를 기관이 매집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카페24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마케팅, 호스팅 IT 인프라 등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오픈마켓 연동 서비스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외에도 아마존, 라쿠텐 등과 같은 해외 현지 유력 마켓플레이스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수요가 많아졌죠.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또는 백화점들 실적 보면은 이번에 반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층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못 가니까 생필품, 식자재들을 구매할 수 없나요? 그걸 대체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했죠. 대표적으로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돈이 도니까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붐이 일고 있죠. 주변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경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코로나가 퍼지다 보니까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이 마케팅의 주가 되는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캐치해서 기관들이 매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페24가 18년도부터 오랜 기간 조정을 했고 이번에 상승 흐름을 타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아직 전에 횡보점, 다른 사람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한 번 더 누르고 본래의 가치로 찾아가는 이런 흐름에 전 횡보점에서 기업 가치를 잘 판단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승산이 있다면 어떠한 판단의 근거가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업을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카페24 분기 실적을 보면은
1분기는 컨센서스 대비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지만 매출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분기 때 전환을 맞이합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 대비 5%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고 영업이익은 예측치 대비 500% 더 잘 나온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은 성장성이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길 살펴보면 기관이 갑작스러운 매집을 해요. 2분기가 나오고 나서. 그죠? 기관들이 예상한 실적보다 훨씬 잘 나온 거죠. 그러면 3분기, 4분기는 지금 재확산 이슈 때문에 3분기 후반부터 갑자기 이쪽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4분기는 시장의 성장에 추세가 붙으면서 컨센서스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분기는 98%, 4분기는 169% 성장할 거고 서프라이즈가 또 한번 나와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매년 성장하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적이 감소했었던 19년도를 변곡점으로 잡아서 20년부터 다시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한다면 기업의 주가가 온라인 쇼핑몰 IT 기업으로서의 평가 반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카페24의 PER을 살펴보면은 70배에서 80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 내년 성장률을 지금 주가 69,900원에 대입을 하면 43배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퍼가 평균 70에서 80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얼마의 주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다만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기자본 비율이 16년도, 17년도는 20%였는데 18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급증을 해요. 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은 기업의 주가 상승에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목표가를 정할 때 할인도 염두를 하고 목표가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IT 온라인 쇼핑 기업의 고평가 PER 40에서 80 밴드를 계산을 해볼 건데 계산기를 꺼내 들고 같이 쳐볼게요. 우리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바라볼 때는 미래의 가치가 선반영되는 구간이 올 거다. 왜냐? 지금이 호황기니까. 꼭 장기 스윙이 아니어도 기업의 미래 가치는 지금 당장 미리 선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22년도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가를 계산을 할 겁니다. 22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220억이에요. 할인율을 대입했을 때 퍼가 40배면은 시가총액이 8,800억이 돼요.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220억에 80배를 넣으면은 목표 시총이 1조 7,600억이 됩니다. 그러면 8,800억의 주가하고 1조 7,600억의 주가, 현재 주식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이때는 지배주주 순이익 말고 EPS를 쓰면은 계산이 좀 쉽습니다. 시가총액의 주식수를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EPS 2,328원 곱하기 40배 하면은 9,320원이 됩니다. 그리고 2,328원 곱하기 80배 하면은 186,24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대를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그러면 현재가에서 목표 시가총액 8,800억까지 간다면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고, 물론 분할 매수를 한다면 평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횡보세가 된다면은 뭐 운이 나빠서 지수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전저점을 다시 이탈할 수도 있고 한데, 이번 주가 파동을 횡보세라고 놨을 때는 2만원을 간다는 게 정석이겠죠. 일단 단순 이론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분할 매수하기에는 폭이 너무 크니까 손저가를 잡아가면서 매매하는 게, 그리고 이번 자리를 돌파를 해서 고평가까지 간다면 8,800원까지 갔을 때 40%, 186,000원까지 갔을 때는 200%까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을 거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재확산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지, 그리고 기업의 어떤 기업들이 수혜 기업으로서 반영이 될지, 그거는 시장 자금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빨리 오를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횡보했다가 오를 수도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상승하고 조정하는 고가 놀이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카페24의 목표가하고 목표 시가총액을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좋다. 이번 언택트 비대면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한다면 목표가 93,000원에서 186,000원까지, 목표 시가총액 8,800억에서 1조 7,600억까지, 현재 시가총액 6,658억이면은 미래가치를 선반영한다는 가정을 뒀을 때 저평가다.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조정한다면은 지수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기업 분석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직전에 18년도 상장한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ABL 바이오 글을 통해서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에 대해서나 아니면 기업 분석에 필요한 내용 또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빠뜨린 부분 체크를 한번 해달라고 글을 적어주시면 체크를 해서 동영상 또는 답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태풍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폐기물 관련주들 살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폐기물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주요 관점은 남해, 부산, 여수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폐기물 기업들을 살펴보시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태풍이 약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수도권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폐기물 기업들은 수혜가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작았으면 좋겠지만 피해가 있어서 폐기물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폐기물 기업 외에도 폭우로 인해서 비료 기업들 관심을 가져볼 수 있으니까 그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업 분석 공부 열심히 하시고 큰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기왕 유튜브 하는 거 기초이론부터 강의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기초 강의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책에도 설명이 돼 있는데 굳이 기초를 제가 유튜브에서 가르쳐 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처럼 뭐 기간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 나갈 테니까, 꼭 이 기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 기업 내용을 미리 숙지하면 나중에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새로운 영상 올라오면 한 번씩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